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어제 오후쯤이었었나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선물 시장에서부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죠. 국제 유가는 장중한 때 $100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시장에서 오히려 미국 본장이 시작된 이후에는 상승 반전을 시작하더니 지금은 급격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스닥 지수는 거의 3%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다우 지수도 이런 모습대로라면 상승으로 전환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 추가적인 대러 제재 방안이 오히려 시장의 심리를 끌어올렸다는 말도 있긴 하는데 사실 아특하신 이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는 며칠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목요일장 뉴욕 증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러시아는 그야말로 현재 공포의 현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도 키예프 북부에 진입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키예프에서 다수의 폭발 굉음이 들렸다라는 목격담과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접경 지역에서 시작된 진입이 전면 공격으로 확대된 그런 모습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 일단은 유럽 증시가 크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밤 유로 스톡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가 3%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개장 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선물 모두 크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장중 전해지는 소식들에 따라서 시장이 한 차례 방향성을 전환하고 있는 그런 오늘장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일단 바이든이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뤄진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은행 4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올리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동결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더불어 나토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군 7,000명을 독일로 파병시킬 것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글로벌 경제에서 따돌리려는 의도가 좀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제재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변동성 지수 37까지 올랐던 이 변동성 지수가 장 후반 들어서 30까지 좀 안착이 되면서 이 3대 지수도 뛰어오르기 시작하고요. 나스닥 지수는 사실 오늘 bear market,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고요. 또 S&P 500 지수도 장 초반 2.6%의 낙폭을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 이 낙폭을 모두 씻어내고 현재 강보합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장 막판 들어서 워낙 빠르게 반전이 되고 있어서요. 히트맵을 보면서 이 시각 종목별 분위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빅테크주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아마존까지 모두 장 초반에 2% 이상의 급락세를 모두 씻어내고요. 현재 3%에서 4%대까지 급등세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도 2.6%가량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상승 반전에 성공한 이후 현재 1% 가까이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려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도 현재 4% 정도의 강세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주들은 강세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급락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이 아래에 있는 금융주들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타격을 받아가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등과 같은 종목들이 급락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장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감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그동안 조금 잘 갔던 경기 방어주들의 분위기는 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 지금 낙폭이 좀 큰 종목들이 덜어 눈에 띄고 있고 통신사들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에너지 관련주들 장 막판에 상승권을 좀 빠르게 반납해가는 그런 흐름 나타나면서 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대부분 현재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밖에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엔터 쪽에서 오늘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종 공연, 행사, 그리고 아티스트 투어 등을 기획하고 직접 개최하는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요. 오늘 전해진 실적 발표에서 매출 비트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 각종 이벤트에 대한 총 티켓 예약량, 총 판매량이 4,500만 장을 달성하면서 폭발적인 급증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라이브 네이션에 대한 투심을 강하게 살려주면서 10% 가까운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반대로 같은 리오프닝 섹터 내에서 좀 하락하는 종목들도 덜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예상보다 큰 손실폭을 발표한 데 따른 타격을 받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장 막판에 이렇게 투심이 또 살아났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크루즈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도 조금은 살아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1% 정도의 플러스권입니다. 그리고 호텔 예약 사이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부킹홀딩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올해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 수요가 간간히 꺾이는 시기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사측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발언에 따라서 부킹홀딩스의 주가가 거의 7% 정도의 급락권, 장 막판까지 씻어내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모더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결과가 전해진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한 부스트를 받아갔습니다. 주당 11.29달러의 순이익 그리고 72억 달러의 매출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 각각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견조한 실적 결과였고요. 올 가을쯤에는 다시 한번 부스트샷 접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CEO의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모더나의 주가는 장 막판까지 15% 가까운 탄력도를 키워나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니콜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트럭 업체인 니콜라가 되겠는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하면서 17.7%의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합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손실분이 일단은 적었고요. 그리고 올해 200대에서 500대의 전기차 세미트럭을 양산함으로써 900만에서 1,500만 달러 사이의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사측의 전망이 나오면서 투심이 강하게 살아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봤고요. 상품 선물 움직임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WTI 선물 가격은 상승권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상승 탄력을 좀 빠르게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로 인해서 유가 100달러 설이 이제는 정말 현실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러 제재에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타겟으로 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밝히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 탄력을 이렇게 조금 반납했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배럴당 9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 가격 역시도 좀 빠른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나 러시아 이슈로 장 초반에 거의 3%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바이든의 대러 제재 추가 발표 이후에 현재는 1,900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해가고 있는 금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대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결국에는 사실 다우 지수는 장 막판까지도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정말 몇 분 동안 이렇게 힘을 내준 것 같습니다. 거의 110포인트 가까운 상승권에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 1%,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3%의 급등세에서 오늘 이렇게 3대 지수가 전부 상승 반전에 성공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매주 금요일 애프터마켓은 저희가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꼽아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전체리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매번 이 키워드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상황의 업데이트. 사실 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죠. 업데이트된 상황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였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자 서방국들은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밤 사이에 러시아를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추가 제재안을 광범위하게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군 병력의 추가 병력을 또 독일에 또 진군시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관련 자산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국영은행인 VTB은행과 스베르뱅크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금융기관들은 매일 전 세계적으로 약 460억 달러 규모의 외환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약 80% 정도가 미국 달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금융 제재가 시행된다면 이런 거래의 대다수가 중단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전쟁이나 침공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줄을 차단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막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푸틴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 또 비서실장과 그의 아들, 또 세계 최대의 상장 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트의 CEO 등도 이번 제재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제재안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실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접경 지역에서 이 침공이 시작이 됐는데 점차 전면 공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사실 정도입니까? 러시아 측에서는 이제 동부 지역에 자신들이 국가로 승인한 그 지역을 군사를 파병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키예프 수도죠. 이 키예프에서도 폭격 소리가 들리고 실제로 연기가 관측된다고 합니다. 항공 사이렌, 비상 사이렌 소리도 막 들린다고 하니까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수도인 키예프까지 침투했다는 보고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러시아 군에 의해서 점령됐다고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 체르노빌 발전소가 바로 원전 사고가 과거에 났었던 그 곳 맞습니다. 자, 이 지역은 수도 키예프 북부에 위치해 있는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도 키예프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을 점령했다는 것은 정말 키예프까지도 바짝 다가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유럽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시위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처럼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평화 유지군을 파병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말과 다르게 수도 키예프 지역과 체르노빌 원전까지도 침략하려는 그런 행동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전쟁 피난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쟁이 진짜 현실화가 되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섹터는 뭐가 있을까 이런 의도로 제가 준비를 했던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시장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대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위기가 좀 진행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지금부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관심 가져야 될 섹터군들을 소개시켜드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고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도 일부 선방하는 섹터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접근하기에 이미 늦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미국의 리서치 펌인 울프 리서치에서는 지금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느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작게 빠지거나 심지어는 오르기도 했던 종목군들이 있으니 그것들이 바로 경기 방어주들입니다. 울프 리서치에서는 경기 방어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명확하게 내려오는 시그널이 보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방어주 쪽으로의 포지셔닝이 필요하겠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어주들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통신주, 유틸리티, 그리고 일부 원자재가 해당하고 실제로 지난 며칠간 시장 대비 이들 종목군들이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금을 꼽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지던 시기에 전쟁 위기까지 발발하면서 2월 들어 금 가격과 티커명 GLD 그리고 SGDM과 같은 금 관련 ETF의 가격 역시도 크게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금과 백금, 팔라듐의 메이저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우크라 갈등이 쭉 지속이 된다면 그리고 그에 따른 증시 변동이 이어진다면 당분간은 이들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기에 금과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더 극단적으로 나뉜다라는 점도 강조해줬습니다. 자, 이런 그 섹터들은 전통적인 방어주기 때문에 뭐 전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위험해질 때도 이런 기업들은 좀 좋아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좀 특이하게 전통적인 방어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웃퍼포먼스 했던 섹터는 어디였을까요? 네, 그 섹터가 바로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원유 및 가스의 메이저 공급 국가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계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달 들어 월간 단위로 봤을 때 마라톤 오일과 대본 에너지가 각각 18%, 10% 정도의 급등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언급했던 이 섹터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웃퍼폼하고 있는 섹터들의 예시가 될 텐데요. 단기 수익을 위해서 접근하더라도 만약에 오늘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조짐이 나오게 될 경우 방향성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 사태와 관련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좀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의 대응 방안까지도 좀 살펴봤는데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베테랑 가라사대. 과연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베테랑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 침공이 시작되자마자 오히려 시장은 크게 반등했죠.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우크라이나 분들에게 거의 막 죄송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테랑 투자자는 과연 이 상황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지, 월가에서 굉장히 그 경험이 많은 인물로 꼽히는 아트카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군사 작전이 끝날 때까지 며칠간 경계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제재를 보게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경기를 해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분명히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멈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장 참가자들의 바람이 있고요. 이런 것에 부합해서 군사행동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제재가 있겠지만 제재가 또 심해지면 경기를 해칠 수가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인데요. 여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이버 전쟁이라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아직 사이버 전쟁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비교할 만한 역사적인 사례도 없다라고 아트카신은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아트카신의 이런 발언도 전해졌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사이버 어택이 얼마 전에 있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던 만큼 또 공교롭게도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들 종목들에 대한 월갈 시각은 어떨까요? 이들이 급등한 이유도 사실 약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핵심적인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건데,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고 조금 전 전체린 앵커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이미 지난주에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정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이 2차례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자, 이 때문에 관련 홈페이지들이 먹통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공격으로 번질 가능성 때문에 이날은 팔로알토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일제히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댄 아이브스 역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걱정은 이 분야의 섹터를 2에서 3%포인트가량 추가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에 따르면 이 섹터는 올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 20%가량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좋은 섹터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있게 되자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섹터의 추가 상승이 한 2에서 3%포인트 정도 더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성이 현격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투자자라면 시장이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에 이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신아메리카 드림에서 사이버 보안 대표 주자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있죠. 이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전채린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